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 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 한계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치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 지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걱정 없는 사천. 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 서부 경남에서도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조합에서 20명 넘게 무더기 기소된 사례에서부터 현직 조합장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구조물과 무대, 이벤트 없이 산무축제로 진행된 함양 산삼축제가 폐막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축제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볼거리가 없어 함양 산양삼을 알리는 데 부족했다는 여론도 있어 성과와 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난 11일 마무리됐습니다.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8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됐는데 2차 오염수 방류는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탕후루 인기가 늘면서 판매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인 설탕과 시럽으로 인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다 보니 바닥이 끈적해지고 벌레가 늘어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경남에서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 경남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1심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사천에서는 한 조합에서만 20명 넘게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을 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진주 중부농협 심철효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말 대의원 8명에게 모두 32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심 조합장은 임시총회 개최 후 참석 수당 명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천에서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2명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선거인 매수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와 이와 관련된 조합원과 전현직 수협 관계자, 후보자 가족과 지인 등입니다. 진주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 후보자의 지인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50대 남성은 지난 2월부터 상대 조합장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감시 명목으로 9차례 정도 미행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선관위에 상대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5월 기준 경남에서 111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 향응 제공이 75%로 가장 컸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정부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정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부가 국세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도 감소하는데요. 내년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세수 부족분은 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남도 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개회한 제407회 경남도 의회 임시회. 의원들의 도정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지방세도 줄어 경남도의 세수 부족분은 3,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도세 징수 실적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도의 전반적인 세입 현황과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방세 징수 저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라서 올해 3,700억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저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재정 안정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역 경제와 산업 성장, 도민 안전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출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우리 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 수입에 의존하는 도교육청은 더욱 심각합니다. 6,7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청은 자체 수입 증대와 유사 중복 사업 통합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배교재산이나 구회부지 등 재산 매각과 재산 임대료 수입 등 자체 세입 증대에도 노력하겠고 그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을 합쳐 1조 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주요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추가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 산삼축제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과 예산 모두 줄었지만 방문객 수와 산양삼 판매 실적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다만 대형 무대와 이벤트가 제외돼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천막과 구조물을 하나둘 분해합니다. 상림공원을 축제가 열리기 전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18회 함양 산삼축제가 지난 12일을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축제장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축제 기간 엿새 동안의 방문객 수 추정치는 약 18만 명. 산양삼과 가공제품 판매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이 19만여 명, 산양삼과 관련 제품이 5억 5천만 원어치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한 수치입니다. 함양군은 작년과 비교해 축제 예산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고 축제 개최 일수도 4일 준 상황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 중입니다. 작년보다 10일에서 6일로 줄였고 예산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문객과 판매액 추정을 해본 결과 예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경우 대형 구조물과 대형 무대, 대형 이벤트가 없는 산무축제로 기획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중입니다. 과도하게 잡혔던 공연 예산이 크게 절감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함양 산양삼을 알리려면 대규모 콘텐츠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점점 이제 대형화되면서 그런 쪽으로만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뭐 산삼 농가에게 돌아가게끔 한다거나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다거나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하자. 특이한 이런 게 전국에 이렇게 모여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고 너무 간단한 것 같고. 너무나 우리가 절충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안고 가버리면 다음부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축제위원회는 재활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등 이번에 처음 도입된 친환경 저탄소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 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보다 폭넓은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름의 성과와 과제를 남긴 함양 산삼축제. 축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산청을 쳤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10분간 동의보감촌 상공에서 특수비행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만 공연은 기상 조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산청 엑스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연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열리는 에어로마트 사천 2023 행사 준비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3일 사천시청에서 열린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식에 이어 행사 기본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사천시 위상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7일부터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사천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진주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을 앞두고 운영위원회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13일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진주시 체육회와 진주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진주에서 첫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교통과 숙박 준비에 집중하고 10월 축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 홍보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라 하면 단연 탕후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 간식으로 평가받으면서 점포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은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높은 탕후루 인기처럼 최근 지역 내 탕후루 점포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5월 기준 진주 지역 탕후루 점포는 2곳에 불과했었는데요. 하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3곳이 더 늘었고 1곳이 더 개점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9월 10일 기준 경남 내 탕후루 점포는 모두 80곳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만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탕후루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사정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탕후루는 설탕물과 물엿을 입힌 과일 대여섯 개를 꼬치에 꿰고 그 아래에 작은 종이컵을 꽂아놓은 형태로 팔립니다. 문제는 탕후루를 먹은 사람들이 꼬치와 종이컵을 무분별하게 버리면서 발생했는데요. 탕후루를 꿰는 꼬치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가 하면 이미 가득 찬 봉투 위로 여러 개의 꼬치를 밀어 넣은 탓에 봉투가 뚫리거나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에 꼬치를 수없이 꽂은 모습을 빗대 탕후루 고슴도치란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시민이나 상인들의 민원도 적지 않다고요. 네, 워낙 보기에 안 좋으니까 시민 민원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설탕 시럽 때문에 바닥이 끈적해지고 달콤한 냄새에 날파리 등 벌레들이 꼬여 인근 상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탕후루 점포에서 꼬치 수거를 위해 스티로폼을 두고 있지만 인근 거리 전체를 감당하기엔 무리입니다. 네, 김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녀노소 좋아하는 새로운 간식거리의 등장. 맛있게 먹고 쓰레기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부 경남 GPG였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난 11일 마무리됐습니다.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8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됐는데요. 2차 오염수 방류는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 첫날에는 약 200톤, 이후 매일 46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지난 11일에 1차 방류가 마무리됐고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8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2,440억 베크렐에 이릅니다. 다만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도쿄전력이 밝힌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을 밑도는 수치가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기간에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그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42에서 220 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되어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을 밑돌았습니다. 2차 오염수 방류는 10월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방류로 비어있는 물탱크의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나면 도쿄전력이 이번 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방류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는 13일 기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방사능 핵종인 세슘 134와 137, 삼중수소의 농도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하였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의 경우 서부 경남 지역 약 370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과 진주 농계시장, 남해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 비율은 20%, 1인당 최대 할인 한도는 4만 원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이 13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건축가와 시공사, 무장애 도시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 등 편의법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진주시는 수동 휠체어 무료 대여, 보장구 순회 수리 사업, 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천시가 9월과 10월에 예정된 지역 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교통대책과 구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청군이 13일 산청 유림회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한 유림회관은 총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됐습니다. 시설은 유림 단체 사무실과 교육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합문화공간과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해군 원스톱 관광 플랫폼 명칭 공모가 오는 17일까지 이뤄집니다. 원스톱 관광 플랫폼은 숙박과 음식, 체험시설 등의 정보 제공과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 수는 1인당 한 작품으로 제한됩니다. 공모 제출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있는 공모 신청 서식을 작성하거나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향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천 곤양 향교입니다. 최근 사천시 공식 SNS에 소개된 곳인데요. 사천시는 가을을 맞이해 곤양 향교 방문을 추천했습니다. 이 곤양 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는데요. 세종시대에 창건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5칸의 대성전과 7칸의 명륜당 등이고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묘의 위차나 향사 등은 모두 사천향교와 같은데요. 현재 교육적 기능은 수행하지 않지만요. 사천향교와 비슷하게 때때로 선비체험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공식 SNS에는 최찬판댁이 소개됐습니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됐던 곳이자 드라마 촬영지로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최찬판댁에 가면 소설 속 최찬판댁이 한옥 열내동으로 구현돼 있고요. 조선 후기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은 세트장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이용된 바 있고요. 해마다 문학축제인 토지문학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최첨판댁 한옥 숙박시설이 재개장하기도 했는데요. 선착순 예약이 진행되고요. 총 4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요. 올가을엔 가을 정취 풍기는 서부 경남 관광지들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 여행을 보다 조서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이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술연구 사업입니다. 경남문화연구원은 근대 전환기 강우지식인의 학술지도 구축과 문화사적 이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6년간 20억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 타워크레인 지부가 구 진주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울경 타워크레인 지부 진주 사천지회는 13일 구 진주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 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에는 흐린 하늘과 함께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까지 우리 지역을 포함한 경남에 10에서 6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22도, 남해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3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며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